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정부의 미 대선 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31일부터 $2가 올라 $11가 됩니다. 오바마 케어 2차 신청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 내 한인 성씨로는 김 씨가 가장 많았고 미국인들은 스미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중앙정보국은 이번 미 대선에 러시아 개입 정황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정부의 미 대선 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방송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정부가 우리 선거의 완전성에 충격을 주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치를 취할 때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일부는 분명하게 공개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은 대선판을 뒤흔든 민주당 이메일의 해킹 사건이 러시아와 위키리크스의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중앙정보국이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와 위키리크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협력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해킹이 트럼프 당선에 이익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NPR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해킹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메일 해킹이 특정 시점에 힐러리 이메일과 클린턴 재단,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가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국인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전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현 미국 정치 상황에 회의를 느끼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도적 이유로 캐나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국인이 올 들어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캐나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특히 지난 한 달간 신청 건수는 28건으로 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특별한 해석이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트럼프 기피 현상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도리언 캐나다 국경관리청 대변인은 난민 신청은 개인 사생활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캐나다 난민 신청자 중 미국인은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데 대해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난민은 주로 정치 변동 상황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타와 대학 법학과 교수 주이밀루 변호사도 미 대선 후 미국인 난민 증가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증오와 축출, 추방 등 험한 언어들이 넘쳐났다며 자신의 안전과 처지에 위협을 느끼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제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31일부터 $2가 올라 $11가 됩니다. 1년 후 다시 $13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오르는 뉴욕시 최저임금은 1년 후에는 다시 $13, 2018년 12월 31일에는 $15로 오릅니다. 이는 종업원이 11명 이상인 뉴욕시 업체이고 10인 이하 업체는 2017년 말 $12, 2018년 말 $13.50, 2019년 말 $15로 인상됩니다. 나스와 서포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이달 말 $10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인상돼 2021년
2021년 말에는 15달러가 됩니다. 이 밖의 지역은 이달 말 9.70달러로 인상된 후 2020년 말 12.50달러로 매년 70센트씩 오르다가 그 후에는 주정부가 추가 인상 스케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는 지난해 말 발효된 별도 법안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 10.50달러에서 이달 말 12달러로 오른 후 2017년 말 13.50달러, 2018년 말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15일 시 전역 32만 5천여 개 업체에 한국어 포함 7개 언어로 된 안내서를 배포하고 새롭게 바뀔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1차 신청 시기는 어제까지로 끝났지만 2차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보험 혜택 시기는 3월부터로 다소 늦어집니다. 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이 이달 15일 마감했습니다. 이때까지 신청을 마쳐야 2017년 1월 1일부터 보험 플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차 가입 시기를 놓친 경우 2017년 2월 1일부터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 또는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 가입하면 2월이 아닌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 결혼이나 자녀 출생, 이주를 했다면 특별 가입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 보조는 연수입이 1인의 경우 11,880에서 38,253달러, 4인 가족 기준 24,300에서 78,246달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까지도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텍스 보고 시즌에 벌금이 적용됩니다. 벌금은 2014년에는 개인당 연 95달러 또는 수입의 1%였는데 2015년에는 벌금이 325달러로 늘어났고 수입의 2% 중 큰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대폭 오릅니다. 또는 수입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2017년 이후에는 연소득의 2.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고정 벌금액이 전해보다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2017년 뉴욕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드블라지오 현 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는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내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오는 18일 공식 선거 캠페인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벨라 의원실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책에 반감을 표명하며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실화된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현역인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해 아벨라 의원과 지난 2013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살 알바네스 전 뉴욕시 의원 그리고 보 디에틀 후보 등 총 4명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통하며 뉴욕시 의원이었던 2009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당선돼 현재까지 4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뉴욕주 상원에서 위안부 교육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재상정했으며 한인 사회와도 돈독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성씨로는 수적으로는 이 씨가 우세했지만 리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들의 김 씨 성은 스미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5일 발표한 미국의 성씨 집계에 따르면 한국인 성씨는 김 씨가 총 26만 2,352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미 전체 중 77번째로 많은 성이고 인구 10만 명당 88.9명인 셈입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 이 씨가 69만 3,02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계를 비롯해 리라는 성을 쓰는 미국인들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 씨가 한국인 최다 성씨로 분석됩니다.
기록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를 포함한 박 씨와 최 씨는 각각 10만 6,696명과 5만 786명을 기록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289번째로 많은 성에 올랐으며 최 씨는 10만 명당 17.2명으로 67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최다 성씨는 10만 명당 828.2명이 성을 갖고 있는 스미스가 차지했으며 존슨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히스패닉계 성씨인 로페즈와 곤잘레스가 각각 처음으로 미국 내 가장 많은 성씨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노아은행의 SBA 대출 자체 승인권이 2년 연장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아은행은 SBA 론 대출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노아은행의 SBA 론 대출 업무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노아은행 문명식 영업총괄 부행장 등이 지난주 연방중소기업청 뉴저지 지부를 방문해 돈독한 상호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는 지난 2011년 SBA 대출 자체 승인권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이날 또 앞으로 은행 발전 계획과 SBA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문 행장은 이날 그동안 노아은행이 SBA와 다져온 신뢰를 기반으로 2017년에는 한인 소상인들에게 더 많은 SBA 대출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A 뉴저지 지부의 알프레드 타이턴 디렉터는 이에 대해 2017년 SBA 뉴저지 시장에서 노아은행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은 현재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 총 5개 지점을 두고 SBA 론과 상용 융자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마켓 H마트가 강원도와 공동으로 강원 농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업체에서 생산된 신토부리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 둘, 오늘 오전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열린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전 테이프 커팅 행사, 강원도청과 전통식품협회 그리고 H마트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H마트 뉴욕 유니언점과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전은 강원도 내 18개 업체에서 생산된 77개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강원도만의 토속적인 인기 상품들인 나물류, 전통식품, 속초, 오징어, 물회, 횡성, 더덕, 양념구이와 찐빵, 반찬류 등 푸짐한 시식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어쨌든 교민분들에게 강원도의 어떤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왔고, 또 이 제품들이 꾸준하게 미국 시장에서 좀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왔습니다. 리치필드점에 많이 오셔서 많이 강원도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또 떡매치기 행사 참여도 하시고, 또 맛있게 만들어 온 또 인절미 떡도 드시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치필드 김창영 명장의 떡매치기 시연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떡매치기 행사는 일반인들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고객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제공합니다. H마트는 2011년부터 지역 판촉전을 시작하며 일본 시장에 집중된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을 미주 시장으로 확대해 지역 우수 농산물의 상품별 수출 판로 개척에 교두보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강원도 농특산물이 미주에서 연중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시끄러웠고 어느 해보다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연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사상 최대로 예측됐습니다. 올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한 미국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은 모두 1억 3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 인구수는 전년 동기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도 무려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버스, 기차, 선박 이용객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시장 개선과 휘발유세 감소 등이 여행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방문 장소로 가장 인기 높은 도시를 꼽는 순위 조사에서 뉴욕시는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민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2일까지는 기존 신청서 양식과 새 신청서 양식을 모두 접수할 수 있지만 12월 23일부터는 개정된 새 양식만 접수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595에서 $640로 8% 인상되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070에서 $1,140로 16%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때 접수하는 비이민 취업 청원 수수료는 $325에서 $460로 인상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서는 $1,500에서 $3,675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국에 접수하는 모든 이민 서류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아마존닷컴 등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한인들도 많은 가운데 배송과 관련된 피싱 메일이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AARP 등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이 배달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고 있으며 이 이메일에는 주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계좌의 로그인과 물품 구입을 못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여기를 누르세요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새로 기재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사기범들의 속임수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연방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이제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일반 기업을 사칭한 이메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화제 소식 모았습니다. 오리옷을 입은 염소, 곰인형을 던지기에 참여한 2만여 명 등 함께 보시죠. 소파에 편안히 자리 잡은 염소 한 마리. 그런데 오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염소가 다가와 귀찮게 굴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오리 옷을 입고 카트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 염소는 불안장애가 있어서 주인이 곁에 없으면 울고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사준 오리 옷을 입고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Every day I get messages from people saying I'm battling depression or I'm battling cancer. If they can do it, I can do it. 캐나다의 하키팀 캘거리 힛맨이 상대편과 경기를 벌입니다. 첫 골이 터지자 벨이 울림과 동시에 관중들이 곰인형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Fantastic fans in Calgary who have opened their hearts and their wallets by donating teddy bears, bringing them to the game, and now tossing them onto the ice. 폭포처럼 쏟아진 곰인형은 어느덧 선수들이 파묻힐 정도로 빙판에 가득 쌓였습니다. 곰인형 던지기는 캘거리 힛맨이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17,000여 명의 팬이 23,000여 개의 곰인형을 던졌습니다. 이 곰인형들은 지역 병원과 자선단체에 골고루 기부됩니다. 역사 깊은 유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롯불이. 그런데 관광객들이 몰리는 건 유적보다 이곳에 사는 3,000여 마리의 원숭이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원숭이들은 관광객의 머리와 어깨에 올라가 갖은 장난을 치며 애교를 부립니다. One bite me like yesterday, so I was surprised, but I guess it was just a bit one that was less kind, but the other was like really kind and.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원숭이들을 위해 해마다 뷔페 잔치를 열어줍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득 담긴 트럭에서 원숭이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포식합니다. ถ้าแบบพอเพียงเนี่ยไม่เกินเลยมากเราก็ตัดเอารถตู้เนี่ยมาตัด3 คัน
แล้วก็เดลิเวอรี่ให้ถึงที่แล้วทีนี้ 올해는 국왕서거 추모 기간이어서 검소하게 열리긴 했지만 28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은 행사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잔치를 찾는 원숭이도 관광객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학이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부의 정식 전공으로 개설됩니다. 교내신문 스탠퍼드 뉴스는 15일 스탠퍼드대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학 트랙을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의 정식 전공으로 개설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스탠퍼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 내 세부 전공은 동아시아학, 중국학, 일본학 3개였습니다. 지난 10일 제기한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한 심리가 내년 1월 19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당초 심리 날짜는 지난 1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14일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따르면 심리 날짜는 13일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 합의하에 내년 1월 19일로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청구한 약식 판결 심리도 이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달 2일부터 I-20 발급 학교의 연례 세비스 재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세비스 재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세비스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외국인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I-20 발급 학교들의 세비스 담당관들은 매년 1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90일간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세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해고될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18일 밝힌 취업비자 규정 개선안은 H-1B 또는 H-1B1 예술인비자 소지자들이 퇴사 또는 해고됐을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팰리세이즈 파크, 뉴저지 한인 최대 타운이자 한인 최대 상권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럴만도 한 것이 지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고 한인 정치인도 2명씩이나 있는가 하면 4명의 한인 경찰관과 교육위원, 그리고 타운 행정부 총책임을 맡고 있는 클락을 비롯해서 부클락도 한인 동포들이니 말할 것 없이 한인 타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빈곤에 시달리던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 한인 동포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으니 한인 동포들의 공로는 차타가 공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실제 모든 통계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다양한 분야에 공헌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로는 한인 언론에서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 주요 언론에서도 조명된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고 있던 한인 동포 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니 큰 자부심을 갖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팰리세이즈 파크의 일부 지역 주민들과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는 이런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전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서 매월 열리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 관계자는 개발로 인해 타운이 너무 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운 발전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태리계 주민의 여성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싫으면 타운을 떠나라.
이는 한인들이 타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을 비롯해 타운 관계자들은 이를 제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립박수를 쳐댔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와 아주 가까이 지낸다는 시장과 행정관이 말이죠.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인 동포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정 부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지역 주민, 이를 방관하면서 기립박수까지 쳐대는 시장. 참으로 굴욕적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이런 시장을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뉴욕의 한 단체에서는 올해 한인상까지 주겠다고 추천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차별적인 문제는 그들의 기득권 텃세도 문제지만 우리의 분별 없는 아부 근성도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눈이 내리겠으며 오후엔 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